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철판까지 두꺼워서 그동안 자기가 저에게 한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데 제가 남편 옆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지라 눈물을 머금고 화를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건강 악화로 인해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찜질방 운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버는 월급보다 찜질방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맡아서 해보겠냐고 했을 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찜질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받아 먹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부족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미련 없이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완전한 저희 일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부모님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노력을 인정하셨는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찜질방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었는데 남자 비중보단 여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전까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찜질방에 자주 찾아온 여자 손님과 남편이 저 몰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입담이 좋아서 여자 손님들과 자주 어울렸었지만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예전에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이 떠올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여자에게만 유독 일적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던 남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손님들이 많은 거지. 당신이 찜질방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조심하라 말아야. 거저 먹으려는 당신의 그 모습이 내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찜질방 운영에 도움 줄 생각 없으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로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찜질방에 와서 제일 하는 거 없이 시간 때우다 가는 주제에 방금 뭐라고 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너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주방 일이나 하면서 애들이나 봐. 힘들게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 왜 흥분을 하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같아. 900평 찜질방이 자기 소유라며 작업 걸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아직 당신 명의로 옮겨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놀고만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찜질방 운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관리했었는데 어떻게 놀고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직원들 관리며 찜질방 청소, 하자 보수까지 전부 다 내 손을 안 거쳐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자들과 수다 떠는데 정신 팔려서 제대로 도운 적이나 있었어? 남편과 저는 그동안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쌓여왔던 불만들에 대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것밖엔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이 바람 피우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로 흥분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잘 살기 위해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자 찜질방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받았었고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가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가길래 저 혼자서는 남편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찜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삭히고만 있던 제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침착하게 전부 다 들어주신 시모는 남편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길래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모도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청소하는 모습과 다르게 녹화된 영상에서 보여주는 반대되는 행동들에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찜질방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쏟아 부었었고 땀 흘려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확인하셨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여자 손님들이 몰려온 시점부터는 찜질방 관리보다 여자들과 수다 떨기 바쁘던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시모도 공감해 주셨고 이 문제가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시부모님은 지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모보다 시부가 더 현실적인 분이시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장 바로잡으셔야 했고 남편과 언성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네가 찜질방 운영권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처분하지 않고 넘겨줬으면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는 거 몰라? 우리 찜질방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명의 이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처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지. 우리 집안을 먹칠하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해라.
네가 찜질방 주인으로서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땀 흘리며 찜질방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랑 광장에 대놓고 누워서 계란 까먹고 있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론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혼자 왔다길래 잠깐 말 좀 붙여본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서 손님한테 친근하게 다가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선을 지키는 거랑 대놓고 작업 거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지. 그 여자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무상으로 그냥 들어오더라. 당신이 뭔데 그 여자를 그냥 들여보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한테 이미 마음 뺏긴 거 아냐? 말로는 단골 손님 만들려고 친하게 지내는 거라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입장료도 안 받고 식당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있잖아. 누가 봐도 흑심 품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만 해도 당신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찜질방 사장에 돈 좀 벌었다고 여자들만 골라서 작업 걸고 있잖아. 반대로 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눈웃음 치면서 누워서 같이 계란 까먹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아버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 행동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중에 애들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버님 어머님도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명의 이전도 없었을 뿐더러 찜질방 또한 처분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변명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문제로 한참 동안 싸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통제하는 건데? 찜질방 사장인 거 티도 못 내냐? 내가 잘해주면 그만큼 손님들이 자주 찾아올 거고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건데 상황을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했지만 없는 정도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 내 방식대로 찜질방 운영할 거고 당신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혼하자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내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랑 애들보다 찜질방에서 여자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아버님 결정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냥 찜질방 처분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 시부모님한테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찜질방을 당신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거잖아. 나 혼자 잘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돌아오는 건 남보다도 못한 취급인데 이혼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쓸데없는데 헛바람 불어서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 혼자 찜질방 운영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굳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도 모자란데 가정을 지키고자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그리고 발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어차피 이혼하면 우리 둘이 남인 건데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내치겠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찜질방 운영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야? 당신과 함께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질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내린 결정이야.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위자료 정도야 섭섭지 않게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애들 양육비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지불해 줄게.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와 애들을 내치고 나중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야? 후회할 거였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고 후회해도 내 선택이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자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뛰쳐나와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해야 방해꾼이 사라져서 찜질방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성격상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찜질방을 처분하실 테고 남편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기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뒤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던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더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아 저 또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찜질방으로 출근하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그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집안에 있던 물건 전부 싹 다 정리한 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는 찜질방을 보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려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찜질방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단골 여자를 안마의자에 눕히고 상점 모시듯이 온몸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둘이 눈 맞아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 멈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내려다보고 있자 상간녀에게 안마를 해주던 남편이 저를 보며 일어나 허락 없이 찜질방에 들어왔다고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입장료부터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 앞에서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상간녀 앞에서 뺨을 맞게 된 남편이 눈이 뒤집혔는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는데 그 순간 찜질방에 놀러온 손님의 아이들이 식혜를 들고 저와 남편 사이를 뛰어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서 아이가 들고 있던 식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용물이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는 식혜가 쏟아진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리길래 직원에게 새로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아이를 진정시켜주면서 바닥에 흘린 식혜를 닦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아직까지 제가 사장인 줄 안다며 사정없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쏟아진 식혜에 얼굴이 파묻혔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상간녀와 함께 비웃더니 남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식혜로 더럽혀진 저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며 상황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년이라면서 제가 알던 예전의 남편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까지 꽤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아주 내가 만만하지? 좋게 이혼해주고 끝내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라. 그냥 곱게 주고 보내기에는 방금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네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거든?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아버님한테 찜질방 운영권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서로를 의지했었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네.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여자 다리 주무르고 있으면 당연히 눈이 안 돌아가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당신이 잘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나도 좋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 줄 알았냐?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고 너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두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남이기 때문에 미련두지 않을 거고 새 며느리 받으면 그만인 거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시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것 같냐? 당장 내 찜질방에서 꺼져. 너는 절벽 앞에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대화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사람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제가 갑자기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달려오더니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가 현 시간부로 찜질방 사장직으로 승격이 되었다며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 이전은 저에게 돌아갈 거라는 시모의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추가적으로 찜질방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외부인을 당장 내쫓으라는 말도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두 번 다시 찜질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남편을 내치려 하자
발버둥을 치더니 직원들에게까지 주먹을 올렸습니다. 안마 의자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는 사장이 아니면 외제차 사주는 건 물 건너 간 거냐면서 전날에 호텔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 몰래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급하게 밖으로 도망치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의 팔을 붙잡아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 가냐고 못 나가게 막아섰는데 상간녀가 그런 저를 노려보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길래 저 또한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상간녀에게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힘에서 한참 밀리던 상간녀는 저를 상대할 수 없는 여자라고 판단했는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더니 찜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아선 시모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상간녀는 시모가 남편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는지 입구를 막지 말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쳐낸 순간 시모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쳤고 남편 옆으로 끌고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이미 기회를 몇 번이나 줬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개망난이처럼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잘하겠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거야? 이미 너희 아빠가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지. 이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는 앞으로 며느리한테 옮겨질 거니까 너는 전에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찜질방을 처분할까 생각했었는데 며느리가 그동안 찜질방에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며느리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그리고 둘이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며? 누가 봐도 네가 100번 잘못한 건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자기 마누라 엉덩이를 걷어차? 내가 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몰랐지? 요 며칠간 며느리가 연락도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었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길래 설마 했는데 이혼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 여자랑 아주 난리도 아니더구만. 며느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했다며? 눈앞에 보이는 돈이 평생 네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지?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지는 게 돈이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했었던 말 벌써 잊은 거야? 나는 너를 입양했었는데 너는 남도 아닌 자기 핏줄인 애들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었는데 고작 눈앞에 보이는 부와 여자의 정신 팔려서 소중한 가족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다. 이미 결정 내려졌고 어차피 너 혼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며느리는 내가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옆에 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칠 수 없을 것 같다. 너한테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받아주고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혼하고 새 여자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혼자 흥분해선 찜질방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준다는 시부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혈압이 올랐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남편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했던 남편이라 극도의 흥분은 자제했어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5살인 남편이 불쌍해 보여 시부모님이 입양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다는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버린 성격이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시 뒤 깨어나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좀 전에 충격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였었는데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에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굳어진 얼굴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니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혈압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복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길 권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의사의 말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4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아프거나 보살핌이 필요해질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잖아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의 말로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길면 1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병 걸리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찜질방 명의까지 이전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남은 시간 잘 좀 부탁한다며 주신 거였죠. 저는 지금 찜질방을 운영 중이고 남편 옆에는 간병인을 두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아빠로서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상황이라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그제야 자신을 뒤돌아본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닌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 주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난리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바람 피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 걱정 없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딸 넷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8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충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간이 지난 만큼 받아줘도 되지 않냐고 애원하는 시모를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이 전부 다 떠올랐고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기 때문에 시모를 내쳤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질려버린 상태라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30살에 결혼을 해서 첫째가 딸이 나오면서 제 사연이 시작되네요. 시모는 첫째가 무조건 아들이 나오길 원하셨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면서 산후조리가 웬 말이니?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쓸데없는 돈만 축내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일해라. 시애미 때는 내 아들 낳자마자 먹고 살려고 바로 나가서 일했었어. 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제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 낳았다고 이런 식으로 변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하나만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상처 주셔서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엄마는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아이 낳은 만큼 잘 좀 대해주세요. 아들만 줄줄이 낳으면 얼마나 좋아? 둘째도 딸이기만 해봐라. 그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 받을 줄 알아? 시모는 딸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대우가 달라지셨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개월수가 차게 되면 원장님께서 이쁘다, 건강하다, 잘생겼네 이런 말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걸로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향한 변화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진찰받을 때 성별을 알려주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에 선택한 결과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모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손녀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에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던 건 제일 큰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손녀는 잘 크고 있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들여다본 적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엄마가 제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서 그런지 몸은 회복이 빨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임신이 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졌을 때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생각한 건 나이 터울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또한 힘들어질 것 같아 웬만해서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모는 항상 저에게 차갑게만 대하시고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셨고 문을 여는 순간 양손 가득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가져오셨어요. 거실에서 첫째 딸을 돌봐주고 계신 엄마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 뒤 주방 식탁에 올려놓으신 짐들 중 하나의 보자기를 풀어 헤친 뒤 상자 하나를 제 몸쪽으로 미르셨네요. 한번 뜯어봐라. 이번에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건강식품인데 이게 아들을 낳는 데는 특효라더구나.
하루에 한 번 거르지 말고 먹도록 해라.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요즘에는 구하지 못하는 식품이니 약이다 생각하고 먹거라. 이게 뭐예요? 계란인데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한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비위가 약해서 이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아는데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이상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뚜껑 닫을게요.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처음 접하는 음식이니까 꺼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내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한번 먹어보거라.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었어. 아들 낳는 비법에 이것저것 칼을 쳐지니? 잘 보거라. 일단 껍질을 까고 털을 발라낸 뒤에 입에 넣고 먹으면 되는 거다. 임산부한테는 최고 음식이야.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제 딸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냄새도 상한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그걸 먹고 아들이 나오기는커녕 유산이 될까봐 걱정이네요. 사부인 지금 오물거리는 입 주변에 전부 털로 덮여 있잖아요. 사도는 곱게 잘하셨나 보네. 어렸을 적에 이런 거 접해본 적 없으세요?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 제 앞으로 좀 데리고 와보세요. 다른 거 싸운 것들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전부 다 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삭혀서 먹는 거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냄새랑 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끊지 못해요. 예, 내가 껍질 벗겨서 손질해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둘째도 딸 낳을 거야. 네가 지금 이런 거 칼을 쳐지니? 우리 집 대를 끊게 만들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이거 안 먹어서 딸 낳으면 그땐 뒷감당 할 수 있겠어? 군소리 하지 말고 먹거라. 그 순간 엄마는 시모가 가져오신 곰 계란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빼앗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고 그걸 본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커지자 아기가 놀랐는지 자다가 깨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사위한테 전화하라고 지금의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가 했던 행동을 알려준 뒤 지금 두 분이서 거친 말이 오고 가며 싸우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네요. 다행히 집과 회사의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아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고 시모와 엄마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계셨네요. 저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요?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럼 어디에 버려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조선시대에서 살고 오셨나? 제 딸이 딸 낳았다고 한 번도 얼굴 내민 적 없더니 임신했다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저딴 쓰레기 음식을 내 딸에게 먹이겠다고? 사돈 같은 시애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놔두면 되는 거 가지고 딸이라고 찬밥 신세에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부인한테 제 딸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며느리 집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요. 내가 왜 나가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임신했다고 제가 괜히 알려드렸네요. 저는 그저 좀 더 아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기에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앞으로 어떤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는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을 낳고 싶어서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뒤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자기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신 것들은 저희 집에 두고 가셨어요. 아들을 원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란 껍질에서 나온 병아리를 먹는 시모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저런 걸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너무 믿으셔서 그게 저희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시고 밖으로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시모는 워낙 아들의 집착이 심했었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 같아 불안했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온갖 상처를 다 주셔놓곤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모의 부푼 기대가 저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 대해주셨네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더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다시 시모의 막말이 시작되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구먼. 결국 둘째도 딸이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먹고 죽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더구먼. 결국 네 품 안에 안겨있는 건 딸이잖아? 결과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다음 임신할 때는 무조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해라. 해가 지날수록 여자는 임신이 되기 힘들다는 거 몰라? 어머님,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알아서 때 되면 아들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세상 떠나고 아들 보여줄 거니? 너 셋째도 딸 낳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딸만 줄줄이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보통 딸만 낳는 여자들 보면 결국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부분 포기하던데 너도 내가 보기엔 딱 그 꼴 같아 보이는데 내 집안에서 살고 싶다면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너 명이 길어질 거다. 알겠니? 듣자 하니까 정말 입이 거치시네요. 제 딸을 어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밖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은 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실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큰소리 치면서 시모에게 한 소리 하자 얼굴을 붉히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전화 한 통 없으셨고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네요. 원래 저와 남편의 계획은 넷째까지 보는 거였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임신하는 게 두려워질 만큼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에도 시모는 시댁에도 아예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딸만 줄줄이 낳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시댁에 오냐며 아들 낳을 때까지 아예 출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명절날 피해보낸 건 시부였어요. 손녀딸들이 보고 싶은데도 시모의 성격이 식구들을 워낙 힘들게 했기 때문에 소란을 막고자 시부가 저희 집에 따로 오셔서 손녀를 안아보셨네요. 그만큼 시모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었고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명절날 시댁에서 시모 눈치 보면서 온갖 욕먹으며 음식을 만들지 않았던 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셋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임신 소식에 온몸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한 만큼 나 또한 걱정이 정말 많거든. 엄마가 또다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잠 한숨 못 잤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연락만 안 하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엄마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가야 움직이시잖아. 그런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서 연락하시지 않을까?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땐 어떡하려고? 지금 명절 끝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시잖아.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임신한 걸 아시게 돼도 뭐라 하시겠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시모를 보면서 느낀 건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건 임신을 했을 때와 출산을 했을 때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고 딸을 출산함과 동시에 저에게 상처를 주신 뒤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비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전화 한 통 없으셨고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떨리고 있는 몸은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보였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로 임신한 배를 감추려고 애쓰는 사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몸을 돌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예상한 대로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시모를 향해 시간 없다고 빨리 오라며 소리치는 일행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렸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던 시모의 눈은 점점 아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바구니로 배를 가리고 있던 손을 옆으로 치우셨고 임신한 몸을 확인한 순간 시모의 동공이 확장되며 커지면서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시모의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느껴지고 있던 건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분노가 가득해 보이셨고 이미 6개월이 지난 만큼 성별도 정해졌기 때문에 손 쓸 게 없다 생각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셋째가 딸이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지인분들이 계신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시모의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마트 직원분께서 저를 부축해주면서 임신한 몸인 걸 확인하시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배달차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셨네요.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일단 진정부터 시켰어요. 엄마는 아이들을 재운 뒤에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저를 살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그리곤 마트에서 시모와 마주쳤고 임신 사실까지 아시게 됐다며 설명해 드리자 엄마의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산날도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셋째의 출산이 임박해졌고 시모의 방해 없이 셋째도 딸을 출산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셋째만큼은 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모를 제외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잡았고 시모는 셋째를 임신했을 때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딸이 나온 거라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몸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저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신 시모에게 저항을 하려 했지만 잠을 자다가 당하게 된 터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셨고 그제서야 시모와 저는 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저에게 시모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딸을 낳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셋째도 딸을 낳아? 네가 나한테 임신했다고 귀띔만 해줬어도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해라. 제가 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딸만 낳고 싶었겠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제가 왜 현서 아빠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께서 제 인생에 빠지셔야 된다고요. 시모와 저는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뒤늦게 접한 남편이 산후조리실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집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는 무리가 있어서 남편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니 얼굴이 사색이 돼선 산후조리실에 들어왔고 남편은 이제 막 출산한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야 다시 자리에 누울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제 옆에서 안정을 시켜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제 성격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막말을 하실 때 저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스트레스만 주시지 않았어도 벌써 아들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었을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현서 아빠랑 이혼하라고 강요하세요? 저희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더 이상 현서 아빠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저희랑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얼굴만 보면 꿈에서도 나올까봐 너무 끔찍해요.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에게 막말을 퍼붓자 화가 치미셨는지 손이 머리 위로 올라오려 하시길래 강하게 내치면서 분노한 눈빛을 시모에게 보냈고 처음 보는 분노한 모습에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꼬리를 내린 채 나중에 두고 보자며 한 소리 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고 남편도 이런 사실들 때문에 시모에게 정말 질렸는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계획도 접고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뜻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게 몇 년간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필 수술 받기 몇 주 전에 임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희는 순리대로 또다시 넷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넷째는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는 입덧도 하지 않았었는데 넷째의 경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네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게 임신한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신 거였지만 저는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만 했는데 귀는 어찌나 밝으시던지 입덧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두 눈으로 임신했다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결국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시모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온갖 건강식품들을 싸가지고 저희 집 앞문에 두고 가셨습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말에 수긍하셨어요. 임신했을 때의 몸과 출산했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렇게 끊임없이 아들에게 좋다는 식품들을 저희 집으로 날라주셨고 저는 시모가 건네준 식품들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되고 출산 준비를 위해 분만실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가족들이 전부 앞을 막아섰지만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들어오신 뒤 문을 닫으시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결국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이번에도 만약에 딸이 나온다면 제 딸들과 저를 이 산부인과에 폐기 처분시킬 거라며 2번 다시 세상 구경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압박을 가하셨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 거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시모가 건네준 걸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저에 대한 분노를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진통이 시작이 되었고 제왕절개로 그토록 바라던 넷째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분만실 전광판에 딸의 모습에 불이 켜졌고 모두가 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시모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분노를 표출하시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네요. 시모는 산부인과에서 난리를 치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산 이후 시모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남편도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폐기 처분시킬 거라는 시모의 말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취를 감춘 시모에 대해 모두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결국 저는 큰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시모는 기습을 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을 포착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에 몸을 숨겼고 시부가 시모를 말릴 틈도 없이 시모의 손은 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저도 똑같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몸을 뒤엉켰고 시부가 온 힘을 다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이 난리가 난 뒤에야 남편이 들어오면서 시모를 내칠 수 있었네요.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셨어요. 쓸모없는 저와 제 딸들은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당연한 거라며 시모의 삶을 망친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셨네요. 남편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봐 이사를 결정했고 더 이상 시모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8년이나 흘러버렸고 그 사이 시부와 시모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 두 분께선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더욱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8년 전과 현재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들이 용서해달라는 한마디에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대장암에 걸리셨다고 뒤늦게 잘못을 후회한다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당신과 저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딸을 낳으면
저와 딸들을 폐기 처분시키겠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현서야, 그것 좀 가지고 나와봐봐. 엄마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거 알지? 할머니께 보여드려라.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야. 첫째 딸은 제 방에서 밀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안에 탯줄을 보관해 두었던 거고, 제 딸이 밀봉투를 열자 그걸 본 시모는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8년 전에 시모가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저는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딸을 낳게 되면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한마디에 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뱃속에 있는 딸아이 한 명의 성별만 우선적으로 전광판에 표시해달라고 원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아들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저희 가족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네요. 넷째를 임신했을 때 몸이 이상하고 많이 무거워서 진단을 받아보니 일환성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아들, 딸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폐기 처분한다는 시모의 한마디에 제 아들의 얼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선택한 행동들의 결과였죠. 밀봉투 안에 들어있던 탯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상황을 전부 설명드렸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제 아들의 얼굴을 시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장암이라고 도움을 받으려 용서를 빌러온 시모를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용서를 받아주면 안 되냐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고,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8년이 지나면 모두 다 잊혀지는 건가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시모와의 관계가 정말 복잡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